안녕하세요. 수학을 읽어주는 쌤 수익쌤입니다. 오늘은 초등학교 1학년 수학 교육과정을 준비사항과 교육과정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이 영상은 초등학교 1학년 1학기 위주로 나갈 거고요. 다음에 1학기만 해도 내용이 너무 많더라고요. 2학기 영상은 다음 주에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초등 1학년 1학기 수학은 무엇을 배우는가요? 아마 초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있는 학부모님들은 굉장히 걱정이 될 것 같아요. 아이가 가면 수학을 뭐 배우지? 고민도 되고, 내가 어떻게 준비해 줘야지? 어떻게 해야 아이가 수학을 포기하지 않고 오래 할 수 있을까? 이런 거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수학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네, 여기에서 지금 초등학교 1학년 1학기에는 총 이렇게 5가지 단원을 배워요. 다음부터는 전부 6단원인데 1학년 1학기에는 5단원을 배우게 되고요. 첫 번째 단원은 국가지의 수, 두 번째 단원은 여러 가지 모양, 3단원은 덧셈과 뺄셈, 4단원은 비교하기, 5단원은 50가지의 수입니다. 저번에 교육과정 설명에서 말했듯이 영역 중에서 해당하는 곳은요. 국가지의 수와 덧셈과 뺄셈, 50가지의 수는 수와 연산에 들어가고요. 특별히 수의 체계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다음 여러 가지 모양은 도형, 비교하기는 측정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럼 2학기 때에는 무엇을 배울까요? 2학기 때는 다음과 같은 걸 배우게 됩니다. 자, 2학기 때는 우선 총 6단원이고요. 100가지의 수, 덧셈과 뺄셈을 1, 2, 3 나눠서 배우게 돼요. 그 다음 여러 가지 모양, 시계 보기와 규칙 잡기를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영상에 대해서 더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1학년 1학기에서는요. 첫 번째 국가지의 수세기, 그 다음 1에서 9까지 읽고 쓰기, 수의 순서, 1만큼 더 큰 수, 1만큼 더 작은 수, 영의 개념, 그리고 두 수의 크기를 비교하는 걸 배우게 됩니다. 이 단원에서는 실제 사물과 숫자를 연결하는 걸 배워요. 제가 저번 영상에도 말했듯이 이 세상에 수라는 건 존재하지 않아요. 맨 처음에 그 목동들이 수를 셀 때에도 숫자라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 항아리에 돌을 하나씩 넣고 그 방법으로 양의 수를 셌다고 합니다. 그렇게 발전된 수이기 때문에 아이들은 일이 한 개의 물건이라고 숫자와 그 사물의 개수하고 연결되는 부분은 굉장히 어려워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구체적 사물로 아이들한테 제시를 해줘야 합니다. 예전에 드라마 중에 환상의 커플이 있었잖아요. 거기서 나상실 캐릭터가 그 어린애한테 숫자를 알려주면서 초콜릿을 먹고 초콜릿을 그 친구가 이제 숫자를 세면 초콜릿을 주고 못 세면 나상실이 먹어버리는 그걸 통해서 숫자를 배우게 되는데요. 그게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아이하고 초콜릿을 주고 뺏고 하라는 게 아니라 사물하고 수를 연관지어 생각할 수 있게 만들어 주잖아요. 그리고 그때 그 초콜릿 통에서도 10개씩 줄지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방법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구체적 사물하고 연결해서 수를 세고요. 그 방법으로 정말 좋은 게 바로 수블럭입니다. 수블럭을 제가 이렇게 가져왔는데요. 저는 우선 수블럭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고요. 수블럭을 팔거나 홍보하는 건 절대 아닌데 초등학교 저학년에서는 수블럭이 진짜 반드시 꼭 필요한 물건 중에 하나예요. 저학년 아이들이 있는 집에서는 수블럭이 꼭 있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수블럭으로 아이들하고 1대1 매칭하는 게 필요한데요. 제가 다음 주에 영상에서는 구체적 수블럭 사용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수블럭이고요. 이 수블럭들의 특징은 이렇게 색깔이 다르게 10개씩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한 줄이 10, 20, 30이라는 것도 알 수 있고요. 지금 이 단원에서는 그걸 보면 한 개, 그 다음에 이렇게 2개, 3개, 이렇게까지 나눠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수블럭을 꼭 구매하셔서 아이들하고 세보는 연습 꼭 해주세요. 하나, 둘, 이렇게도 세고, 그 다음 1, 2, 3, 이렇게 숫자대로 꼭 세보는 연습 해주세요. 혹시나 나중에도 이제 댓글에 다를까봐 제가 먼저 말씀드리면 수블럭에도 종류가 되게 많거든요. 근데 저는
진짜 저랑 조이메스랑 아무 상관이 없는데 이 수블럭을 정말 많이 정말 좋아해요. 다른 수블럭보다 잘 빠지고 잘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수블럭은 꼭 집에서 구매해서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단어는 여러 가지 모양이에요. 여러 가지 모양을 살펴보면요. 생활 속에서 지금 저기 무슨 모양인지 보시나요? 원기둥, 그 다음에 사각기둥, 그 다음 구예요. 당연히 아이들한테 여기서 이름을 원기둥, 사각기둥, 구라고 쓰지 않지요. 여기서는 둥근 기둥, 그 다음 뭐 상자 모양, 그 다음에 공 모양 이런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저희 어렸을 때 같은 경우에는 삼각형, 사각형 먼저 배웠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요즘 아이들은 입체 도형 먼저 배웁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실상 3D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공간이 3차원이기 때문에 입체 도형이 아이들이 훨씬 더 직관적으로 파악하기가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입체 도형 먼저 배우고요. 이 입체 도형에 대해서 이름을 배우거나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생활 속에서 저런 모양이 어디에 있을까? 그 다음 이것들을 분류하고 그 다음 이것들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설명을 듣고 찾을 수도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것들을 가지고 얘네들을 가지고 여러 가지 모양을 만드는 걸 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집에서 아이들하고 이런 이야기 할 때 되게 좋아요. 많이 찾아보는 거 정말 좋거든요. 제가 가지고 있는 이 텀블러만 하더라도 텀블러가 지금 어떤 모양이에요? 네, 둥근 기둥 모양이지요. 조금은 추상화시켜서 생각을 해야 하지만 둥근 기둥 모양이에요. 그래서 아이들하고 우리가 많이 쓰는 두루마리 화장지를 보면서 이건 무슨 모양이지? 엄마 이거는 무슨 모양이야? 이건 공 모양이네. 이렇게 찾아보는 연습 그리고 많이 이야기하는 연습을 하면 아이들이 수학적으로 훨씬 더 와닿게 될 거예요. 자, 다음 단어는 초등학교 1학년 1학기 3단원은 덧셈과 뺄셈이에요. 다음 같은 걸 배우게 됩니다. 구 이하의 수, 가르기와 모으기, 상황에 적합한 덧셈과 뺄셈, 상황에 맞는 덧셈식, 그 다음 합이 9 이하의 덧셈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기, 상황에 대한 뺄셈, 상황에 맞는 뺄셈식, 한 가지 뺄셈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기, 이렇게 총 배우게 되고요. 이 부분에 같은 경우에는 가르기와 모으기가 가장 기본이 되기도 해요. 저희가 사실 덧셈이나 뺄셈이라는 거는 정말로 약속이잖아요. 원래 이런 모양은 이렇게 하자라고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인간들이 이런 모양은 이렇게 계산하자라고 해서 사람들이 모두 약속한 부분이에요. 근데 아이들은 이러한 약속이나 기호나 상징을 사용하기 너무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연습과 그리고 많은 상황들을 줘야 합니다. 그걸 위해서 먼저 가르기와 모으기를 해요. 모으기 먼저 살펴보면 모으기라는 건 이거예요. 이렇게 숫자 2와 3을 모으면 총 얼마가 될까? 5예요. 이렇게 나오는 게 모으기고요. 가르기는 반대로 5를 나누면 어떻게 나눌 수가 있을까? 2하고 3으로 나눌 수 있어요. 라고 하는 게 가르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연습을 해서 숫자를 가지고 놀 수 있게 도와줘야 돼요. 그래서 저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런 수업 모형을 이용해서 많이 합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5 같은 경우에도 얘를 가르게 하면 선생님은 이렇게 나눠보면 어떻게 나눴을까요? 어떻게 가르기를 했나요? 네, 2하고 3으로 가르기를 했습니다. 아니면 이렇게 나눈 경우에는 2하고 4로 가르기를 했어요. 이렇게 말하기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집에서 수 모형으로 아이들하고 가르기 모으기 연습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상황에 맞는 덧셈식을 연습을 하는데요. 저희가 이런 여러 가지 덧셈을 하기 전에 되게 많은 상황 속에서 우리가 덧셈을 생각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제가 핀란드 수학을 저희 아이들도 꾸준히 다 풀었거든요. 그 핀란드 수학을 살펴보면 항상 상황이 되게 많이 나오고 실생활에서 숫자를 어떻게 할 수 있나 덧셈 뺄셈이 나오기 전에도 실생활에 대한 그림이나 상황이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집에서 아이들이 지도할 때 실생활에 우리가 이용하고 있는 것들을 이야기해서 상황들을 이야기해서 식으로 바꿔보는 연습을 하면 굉장히 좋아요. 예를 들어서 엄마가 사탕을 2개 사왔는데 아빠가 사탕을 3개 사왔어. 그럼 우리 집 사탕이 총 몇 개지? 이런 식으로
그러면 그걸 식으로 바꿔보면 얼마일까? 이런 식으로 머릿속에 끊임없이 이 상황을 식으로 고쳐보는 연습을 해보면 아이가 수학적으로 쑥쑥 자라나게 됩니다. 저희 집은 정말 수학 대화를 많이 나눠요. 그래서 이렇게도 이런 상황도 이야기하고 저런 상황도 이야기하면서 수학을 점점 많이 배우게 되고요. 특히 운전하고 장시간 어딜 gal 때는 문제풀이 타임이라고 해서 계속 퀴즈를 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각 잡고 계속 수학을 풀자 하는 것보다는 다양하게 수학들을 상황을 제시하면서 아이들하고 수학 대화를 나누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다음 단원은 비교하기 단원입니다. 비교하기 단원에서는요, 길이, 무게, 넓이, 들이를 직관적으로 비교하고 직접 비교해 본 다음 말로 표현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요. 직관적 비교라는 건 그냥 바라보는 거죠. 같은 무슨 길이들을 주고 누가 더 길까?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또 수블럭을 들었잖아요. 이 노란색 블럭과 이 보라색 블럭 중 누가 더 길까? 이렇게 물어보는 게 직관적 비교예요. 직접 비교라는 건 둘이 대고 나서 비교하는 부분이 직접 비교입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비교는 이제 그렇게 비교를 하게 되고요. 여기서는 용어를 잘 기억해 줘야 돼요. 길이는 길다, 짧다. 무게는 무겁다, 가볍다. 넓이는 넓다, 좁다. 들이는 많다, 적다. 이렇게 말로 표현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수학도 새로운 언어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 새로운 언어에 익숙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집에서 수학적 용어를 많이 쓰고 연습하는 게 필요해요. 예를 들어서 주스를 따를 때도 엄마 주스가 누구 주스보다 더 많네. 누구 주스는 엄마 주스보다 더 적네. 그 다음 무게를 했을 때도 엄마 몸무게는 아빠 몸무게보다 가벼워. 이런 식으로 꾸준히 수학적 대화를 나누면서 아이들한테 용어를 익숙하게 만들어주면 아이들이 수학과 친숙해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50가지 수예요. 드디어 마지막 5단원이네요. 지금 마지막 5단원에서는 50가지 수이고요. 9 다음에 10의 의미를 알고 쓰고 읽기. 그 다음 10에서 50까지를 10개씩 묶음과 낱개로 나타내고 쓰고 읽기. 그 다음에 10에서 19까지를 가르기와 모으기. 그 다음 50가지의 수 순서 알기, 50가지의 수 크기 비교 이렇게까지 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도 살펴보면요. 이제 드디어 아이들이 십진법을 제대로 배운다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정말 한국말이 정말 멋진 게 우리가 수를 배우기 정말 좋아요. 그래서 저는 아이들하고 이 단원을 위해서도 아이들이 그 앞으로 배울 세 자릿수나 네 자릿수나 아니면 큰 수를 배울 때도 우리가 말을 할 때 이미 많이 가르쳐주면 익힐 수 있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아이들하고 수를 셀 때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이렇게 세지 마시고요.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이렇게 가서 20, 21, 22, 23 이런 식으로 계속 읽다 보면 아이들이 이거를 계속 반복하다 보면 규칙을 눈치채요. 규칙을 눈치채서 본인들이 엄마 그럼 그 다음에 뭐 어떤 수겠네?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말로 좀 힌트를 주면서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게 하고 수를 같이 한번 세보세요. 저는 그것도 너무 좋더라고요. 요즘 팝잇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팝잇 중에 1에서부터 100까지 써 있는 팝잇이 있어요. 그 팝잇을 하나씩 팡팡팡 눌러보면서 11, 12, 13 이렇게 눌러보면서 쓰는 것도 가장 좋거든요. 수학도 장비빨이라서 여러 가지 좀 장비가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너무 많은 교구를 사라는 건 아니고요. 그래도 아이들이 그런 부분이 있으면 좀 더 이해하기 쉽다라는 거 아니면 뽁뽁이 많이 있잖아요. 뽁뽁이에다가 엄마님께서 글씨 써주셔서 퐁퐁퐁 터트려보는 연습하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이때도 마찬가지로 제가 또 이 수 블럭을 들었어요. 수 블럭 들면 보시면 지금 이게 보라색이 좀 잘 안 보여서 제가 주황으로 바꿀게요. 지금 얘네들을 살펴보면 지금 이게 10개짜리 한 줄이고요. 그 다음 이 주황색이 3개입니다. 그럼 뭐가 되죠? 13이 됩니다.
이렇게 10개의 묶음과 낱개로 나타내고 쓰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수블럭으로 이야기하시면 이게 이제 2개가 되면 23 이렇게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준비하시면 좋고요. 여기까지 했을 때 아마 굉장히 힘드셨다라는 걸 느낄 거예요. 아이들한테 수학을 막 빨리 가고 급하게 가고 많이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이들이 배우는 교육과정을 하나하나씩 알고 그 교육과정에 맞춰서 간다면 아이들이 좀 천천히 가지만 제대로 익히고 수학을 싫어하지 않고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여기까지 해서 정리한 건 첫 번째로 구체적 사물 이용해 주세요. 구체적 사물이 있어야 아이들은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제가 말했죠. 추상화 과정이요. 추상화 과정까지 가려면 구체적 사물을 통해서 가야 해요. 아이들 혼자 수상화를 시키는 건 사실 너무너무 잔인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집에서 간단하게 초콜릿으로 하든지 아니면 저처럼 수블럭을 이용하든지 꼭 구체적 사물을 이용해서 추상화하는 연습해 주세요. 다음 자주자주 수학 이야기 해주세요. 수학의 용어도 평상시 용어하고 달라서 집에서 많이 이야기할수록 아이들은 어디서 많이 귀에 꽂히고 이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집에서 꼭 수학 이야기 자주자주 해주시고요. 아까 말했던 이런 수블럭 가지고 노는 것도 굉장히 좋고요. 저는 이제 만약에 유튜브를 어디 가서 보여줘야 한다 이런 상황이 오면 전 진짜 잘 안 보여줬거든요. 근데 그래도 정말 보여줘야 한다는 상황이 오면 넘버블럭스를 많이 보여줬어요. 넘버블럭스나 알파블럭스 보면 너무 좋아요. 정말 저는 넘버블럭스는 진짜 최고의 아이템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이 아마 이해하는 데까지는 조금 시간이 걸려도 아이들은 슬슬 시납으로 알게 되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넘버블럭스 많이 봐주시고요. 거기에서 나오는 수학 개념을 따로 또 설명해 주시거나 아니면 그냥 흘려듣기라도 흘려서 보기라도 하라고 꼭 시청할 수 있으면 해주세요. 자, 다음에는 여기까지 해서 1학기 과정 설명을 했고요. 아마 조금 너무 경상이 긴데 지치시고 힘드시겠지만 1학년 우리 아이들 키워야 하잖아요. 꼭 들으시고 겁먹지 않고 1학년 수학 다가갔으면 좋겠고요. 원래는 바로 2학년 과정으로 2학년 1학기로 가려고 했는데 1학년 2학기가 없으니까 조금 어색하게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더 속도를 올려서 방학이니까 열심히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제가 이 영상을 계속 올리는데 많은 힘이 됩니다. 많이 눌러주세요. 여기까지 수학을 읽어주는 선생님 수익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여기를 끝내는 것 같아요. 여기까지 수익쌤이었습니다. 꼭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세요. 감사합니다.